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솔의 권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기의 기사 4회차 때 출제 예상되는 도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면은 2019년서부터 꾸준하게 출제가 됐었고 2019년도에서는 다솔의 이제 클래스가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도면이 출제가 됐어 가지고 7기가 되겠죠. 7기가 전원 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시면은, 다솔 사이트에 와 보시면은 다솔 클래스 이제 후기를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공간에 다솔 후기에 보면은 합격 후기 뭐 2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솔의 역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때 클래스 7기가 25명이었는데 전원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 클래스에 대해서 사부님 좀 안내해 드릴 텐데, 4회차 때, 이번 4회차 때 클래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회차 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참석하시면, 공지 올라오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 아셨죠? 여기 오면은 뭐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직접 사부님이 출력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사부님이 뭐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 학생에 대한 생각을 듣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 사부님이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단순하게 뭐 도면만 알아온 게 아니고 실무적인 능력, 기계공학에 대한, 설계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이해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홍윤희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솔리덕스 강의를 하신 분이죠.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같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취업 현장에서 대단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은데 취업 많이 하고, 영민이도 있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면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도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도면에서 여러분들 실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많이 깎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부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반드시 한번 그려봐야 될 도면이에요. 한번 봐봅시다. 과제 도면. 자,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면집도 있고 실기 실무책도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책은이. 실기 실무책은 이론서가 포함된 거죠. 도면집만 가지고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 보면 탁상 클램프 1번이니까 반드시 그려보셔야 되고, 1번 투상도 배치.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배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고, 여기에서는 실격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가이드 붓이에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가이드 붓이가 아니라 가이드 축이 되겠죠. 요 친구가 9번이 가이드 붓이가 되겠죠. 그죠? 가이드 붓이고 있는 가이드 축인데, 가이드 축 끝터리에 요 친구 봐봐요. 여기는 이 가이드 축을 따라서 이 이동조의 집합체가, 조립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없으면, 이 부품이 없으면 이게 서포터가 되겠죠. 이 서포터가 없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요것 때문에 실격을 돼요. 이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려봐요. 조립된 상태. 여기 보면은 부품 번호가 없잖아. 여기 보면 부품 번호가 따로 이렇게 안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부품인 줄 알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합쳐서 그린다는 얘기죠. 조립된 상태에서 그려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실격 사유에서는 조립된 상태에서 투상을 하게 되면은, 투상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실격되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부품 번호가 없다고 해서 이게 다른 부품은 아니에요. 부품 번호가 없으니까 똑같은 부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부님이 이렇게 일일이 부품마다 색상을 칠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라고. 전 도면을 모두 77과제가 되겠죠. 수익 네버까지 모두 77과제를 모두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면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라. 아셨죠? 자, 그러면
수강생들의 도면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도면 배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배치는 1번 과제하고 3번 과제에 대한 배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도면 배치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됩니다. 뭐 실격의 사유는 아니나 감점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이 투상도는 형대 뭡니까? 조립도 아닙니까? 얘는 부품도죠. 조립된 상태이고, 이 조립된 상태의 각각의 부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도록 부품도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상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 형상이 가장 뚜렷한 부분을 정면도로 삼아서 필요한 부분을 투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조립된 도면, 얘는 부품된 도면. 부품 도면, 2D 부품 도면 되겠죠.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적용되겠죠. 물체 형상의 가장 뚜렷한 부분을 정면도로 삼아서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배치를 해줘야만이 좋은 도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재명이네. 가명이 아니에요. 실제 이름입니다. 수강생 도면이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나와있습니다. 안양의 모 대학에 다녔었고 지금은 취업을 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감점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조립된 상태를 그대로 투상을 했어요. 이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에 평면도 그리고 우측면도를 얘로 삼았어. 문제가 없죠. 틀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투상 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감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감점들이, 이 친구는 다른 거에 대해서 기본기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감점 요소가 작지만 아마 88점을 맞았을 거예요.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88점, 산업기사 88점은 이 도면이 출제된 건 아니에요. 88점이라는 얘기는 사부님 수업을 들을 때는 평균 점수, 첨삭지도 5회 이상을 받았을 때는 평균 점수 산업기사 기준 80점대 이상,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 기계사는 40점대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좀 오차가 뭐 1, 2점이 있겠지만은 맞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이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야, 사부님이. 그냥 딱 줘버린 게 아니고,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사부님이 지도를 하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 사부님이 하라간 대로 따라줘야 돼. 안 따라오면 해초리 맞아. 어쨌든 이 능력치를 기준을 가지고 사부님이 교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능력치에 도달합니다. 아셨죠? 어쨌든 그렇게 됐던 친구고, 이걸 가지고는 뭐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이 투상도에서는 반드시 얘가 정면도가 돼야 되겠고 얘가 이쪽으로 해야 돼. 자, 여기 봐봐. 얘가 이 구멍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요. 여기가 바로 보이면 좋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이 구멍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도면 봐볼까? 요거 어떤 게 이 투상도를 보기 쉬워요? 얘잖아. 이거단 말이야. 얘를 정면도로 삼아가지고 이 구멍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 단면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얘도 마찬가지. 3번 부품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단면대는 인벤트에서 단면도를 작성했을 때 여기 뭐 이런 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가이선 체크해가지고 안 보여야 되겠지. 어쨌든 단면된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배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다 그리면 안 된다. 요 구멍이 여기 이제 명확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물체 형상이 가장 뚜렷한 부분을 정면도로 삼아서 필요한 투상도를 그려주는다. 이게 좋은 투상도면이라는 얘기지. 아셨죠? 나머지 것들은 뭐 기하공차나 이런 것들은 사부님이 특별히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틀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 친구 난이도는 이미 첨삭지도 5회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도는 모두 정리를 해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틀릴 일이 많지가 않아. 그런 것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투상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단 얘기야.
알겠죠? 나머지 것도 좀 잘했고, 그 다음에 이 부품에 있어서 여러분들 3번 부품으로 했는데 이게 부품명이 틀렸잖아. 6번인데 3번이잖아. 그러면 실격이야. 부품명이 틀리면. 부품 번호가 틀리면. 답임이. 그죠? 부품 번호가 틀려버리면 실격이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무조건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게 도면이 다른 건가? 도면이 이게 탁상 클램프가 두 개 있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뭐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부품 번호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는 맞았어. 근데 얘만 뭡니까? 지금 대칭이잖아. 얘만 대칭도로 얘는 대칭도로 안 그랬어. 이건 틀려. 틀린 배치야. 실격은 되지 않더라도 실격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요. 아마 이 친구가 중교가 38점 받았던가? 첨삭기도 8회를 받고 38점을 받았던 것은 이례적인데, 대부분 뭐 41점에서 45점 정도를 받는데, 이례적인데, 이런 습관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야. 도면을 평상시에 내가 접근하고 투상도를 작성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안 돼. 그리려면 얘까지 대칭도를 그려줘야만이 그나마 조금 감점이 되지. 어떤 경우?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 이것은 감점은 되는데 조금 감점이 돼. 왜 감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감점은 왜 조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면도는 되도록이면 대칭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 투상도의 기본 원칙이 물체 형상이 가장 뚜렷한 부분을 정면도로 삼는데 이거 대칭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뚜렷하지가 않잖아. 명확하게 작업을 해라. 알아먹기 쉽게. 그래서 정면도는 되도록이면 대칭도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 다 그려줘야 되겠지. 알겠죠? 이것은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된다? 실격은 아니더라도 감점이 된다는 얘기야. 감점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다 못한다는 얘기야. 뭐 기하공차 틀리고 이러면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는 감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뭐 20점대 맞고 그러잖아. 실격도 돼버리고.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근데 내가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얘기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다음 시험 봐야지. 6개월 기다리고 뭐 1년 기다렸다. 1년 기다렸다 보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인벤터 2D, 3D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이제 기계적 2D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지. 3D에서 3D 마무리하고 그 다음 2D를 가져와서 오토캐드로 마무리하고 이런 친구들은 얘기지. 다솔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두 개 다루느냐 하나 다루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사부님이 만약에 수업을 든다라면, 우리 수업을 든다라면은 인벤터 3D 2D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격률이 높고 우선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지. 실무에서 아무리 오토캐드가 뭐 중요하지만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 했지만은 지금은 좀 수월한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게. 우선 자격증 취득하고 나중에 캐드가 필요하면 그때 배워. 무료 강의도 많잖아. 아셨더니?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졌네. 사부님이 좀 교육에 있어서는 좀 열정적이야.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학생들도 많이 혼나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봐봅시다. 자, 어쨌든 배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하고는 별개야. 얘는 조립된 상태에서 투상 배치고, 이건 부품이다. 1번 부품에 따른 배치라는 얘기야. 물체 형상이 가장 뚜렷한 부분을 정면으로 삼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 친구 단면인데 여기는 부분 단면, 요 구멍을 바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구멍이 있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바로 이렇게 보는 거고. 아셨죠? 적어도 이제 첨삭기도가 5회, 6회, 7회 넘어가면 기하공차 이런 부분들은 거의 틀릴 일이 없는데 이 친구는 틀렸네?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평행도가 맞겠죠. 평행도가 맞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여기는 얘를 기준해서 C를 기준해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평행도가 들어가야 됐고 여기는 D가 돼야 되겠죠. D를 기준해서 여기는 동축도가 들어가야지 맞는 것인데 그 부분 살짝 틀렸네. 어쨌든 이 디테일한 기본기를 모두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 디테일한 기하공차 부분만 가지고 뭐 6회, 7회, 8회, 9회, 10회, 12회 이런 첨삭지도에서는 다룹니다. 이미 이런 친구들은 합격선에 있는 어떤 도메인이 출제가 되더라도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야. 이렇게 그린 친구들은 이미 합격이 있고 합격 후기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배치가 좋잖아. 한 가지 빠진 것은 중심선이 빠져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부품의 중심선은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선은 표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점 요소야. 알겠죠? 선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도면 배치 요거 3번 부품하고 1번 부품에 따른 도면 배치, 그 다음에 6번 부품에 따른 뭐 투상도, 조립된 상태도 절대 그리면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 아셨죠? 요거 조립된 상태에서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얘 조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카운터 보고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 뭐 한다? 실격이란 얘기지. 이 도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솔 클래스에 참석했던 친구들, 그 7기 친구들이 시험 봤던 도면입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도면은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것이고, 다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이 7기 친구들 같아요. 아마 여기 보면은 유정이도 있는 거 보니까는 7기 친구들 같아. 여기 보면 유정이도 있고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25명이 전원 합격했어. 전원 합격했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9년도 이렇게 정심 때 무료로 이게 밥을 모두 사부님이 사비로 털어서 하는 거야. 파주 출판 도시의 유명한 출판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이 모두 만들어진 곳이기도 해요. 여기 오면은 사부님이 맛있는 밥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해. 이렇게 여기 보면 보현이도 보는 거 보니까 좋은데 다 취업을 했죠. 자, 이렇게 아시아 정보문화센터입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이 친구가 아마 이 친구들이 4회차 때에 봤던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는 이제 1층인데 2층이고요. 2층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2층에 세미나실도 있고 1층도 이제 세미나실이 많고 그래요. 아마 10기는 1층에서 했었어요. 클래스 1층인데 여기 카페도 있고 독서실도 다 있습니다. 저녁에 24시간 동안 무료로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굉장히 크죠.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사부님이 걸어가서 이렇게 찍느라고 여기 보면 이제 카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되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파주 출판도시의 아시아 정보문화센터. 여기 이제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2층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다솔이 이제 파주 출판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정 대여를 내고. 여가 2층이니까 아래층 1층에 그 아까 그 카페 거기 내려가 가지고 24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샤워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인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뭐 냉장고도 있고 허접한 데가 아니야. 그냥 여관방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7기 친구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 같아요. 보고 싶구만. 이 친구들은 뭐 연락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연락하고 그죠. 지금 7기 이제 10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녁이면은 이렇게 1층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가 아니고 4회 때 공지가 되면은 물론 이제 다솔 수강생들 대상이지만 공지가 되면은
반드시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고 싶고 그 자격증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좀 뭔가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돼. 대부분 다 지방이야. 뭐 저기 뭐 광주, 뭐 부산, 대구 다 지방에서 와. 뭐 서울 근교에서 당연히 오는 친구들도 많고 오는 친구들은 그냥 뭐 그냥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격증 그 이상의 것을 분명하게 가져가실 거다라는 것을 사부님은 자부합니다. 그게 다솔 클래스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서도 하진 않아요. 물론 모방은 하겠지만 그 사부님의 교육 철학은 절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탁상 클램프 1번 과제에 대해서 실격된 부품의 사유, 실격 사유, 그 다음에 투상 배치, 중요한 부품에서 투상 배치, 이에 관해서 사부님이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기하공차나 표면 거칠기 이런 것들은 사부님이 좀 생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도면을 그린 친구들은 다른 수강생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투상도 위주로 사부님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도면을 그리려면은 적어도 뭐 그런 부분들은 틀리지 않아야지. 그거 틀리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